낙동강을 끼고 공장들이 빼곡이 들어차 있습니다. 소음을 내며 끊임없이 돌아가는 기계들. 1970년대 이곳은 젊은이들의 꿈이 성장하던 일터였습니다. 이제는 중년을 넘겨버린 그날의 청춘들. 부산 경제를 이끌어온 정직한 땀방울을 찾아 사상공업단지로 향합니다. 부산 사상구 모라동부터 주례동까지 사상공업단지의 공장들은 골목을 따라 실핏줄처럼 뻗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상공단의 중심은 학장동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학장은 1970년대 공단이 생겨날 때부터 굵직한 기업들이 자리를 잡은 곳입니다. 쇠를 갈아내는 날카로운 소음을 따라 들어선 곳. 이곳은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내는 한 작은 회사입니다. 20명 남짓한 직원들의 주 업무는 쇳덩어리를 깎아 자동차 부품의 거푸집을 만드는 일. 쇠를 다루는 일인 만큼 근무 시간 내내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직원들 대부분이 경력 20년 이상의 베테랑 기술자라는 건데요. 여기가 뭐 하는 회사인가요? 우리 여기 자동차 라인 엔진 그 엔진 부품의 일부 이제 엔진 코알 생산하는 공장인데 자동차 회사는 거의 다 하는 거지. 이제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스크류는 다 안부를 묻더니 깐깐하게 부품을 살펴보는데요. 이분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뒤를 이어 공장을 운영 중인 서창일 대표입니다. 부산의 신발 산업이 부흥하던 1970년대엔 신발 만드는 기계를 생산했던 회사.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자동차 부품을 생산한 지도 어느덧 30년이 넘었습니다. 업종을 바꾸면서까지 힘들게 이어온 만큼 아버지의 회사를 이어가려는 마음이 남다르다는데요. 저희 회사가 1976년도에 창업을 하였기 때문에 올해로 만 41년째 됩니다. 당시에는 뭐 70년대에는 그때 여기 부산은 특히 사상공단에는 신발 산업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신발 관련 업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당시에는 신발 관련 전문 제화 기계를 제조하였습니다. 한국전쟁 직후 모두가 가난했던 1970년대. 공장은 배움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일할 기회를 주었고 부모, 형제, 자매들을 위해 청년들은 굵은 땀방울을 흘렸습니다. 황량한 벌판이 공장으로 가득 차는 동안 부산의 경제는 사상공단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했는데요. 이제는 많은 기업들이 신평과 녹산 지역으로 흩어졌지만 여전히 사상에 남아 공단의 역사를 이어가는 크고 작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서창일 대표는 아버지 곁에서 보았던 사상의 옛 모습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는데요. 저 예전에 그 76년도에 저희 회사가 입주했을 때는 여기가 포장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비포장에 진흙 황토길이었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뭐 다리 여기 무릎까지 그냥 막 빠져버리고 뭐 그냥 신발이고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이쪽 길에 그 68번 노선버스가 다녔습니다. 그 처음에 저희들 입주했을 때 회사들이 다 이제 뭐 폐업한 회사들도 들어 있고요. 또 다른데 이제 외곽으로 좀 더 공장을 이제 더 이제 확장해서 또 이주한 회사들도 많고, 지금 요 사상공단에 여기 학장공단에 저희 회사하고
동양화학 화학 공장하고 이제 몇 안 남았습니다. 다 지금 이쪽에 있는 업체들은 다 거의 신규 업체들입니다. 공장이 눈에 띄게 줄어든 만큼 사상공단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기술공들의 수도 줄었습니다. 젊은 시절 생계를 위해 어깨너머로 배운 일이 천직이 된 베테랑 기술자들은 여전히 사상공단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리한 눈빛으로 부품을 응시하는 진만호 반장. 진만호 반장은 베테랑 기술자 중에서도 섬세하기로 손꼽히는 직원입니다. 그러면 실례지만 지금 연세가 나이가 69에. 많이 젊어 보이시는데. 흰머리가 좀 났어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그럼 여기서 근무를 하셨던 겁니까? 예, 제가 여기 이제 젊었을 때 들어와가 장가가가 네. 젊을 때 들어와가지고 예. 예, 이런 계속 있었습니다. 일을 그만두셔도 뭐 되지 않나요? 나이가 좀 아니, 있으시면. 아직까지 뭐 좀 젊고 하니까 뭐 좀 일을 더 해야죠. 하는 데까지 하다가 좀 더 하고 싶어요. 솔직히. 30년 차 베테랑 기술자 진만호 반장의 작업은 쇳덩이에 눈금을 새기는 일. 인치로 조립이 되는 건데, 조립되는 과정이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계에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드릴 작업해가, 마킹을 해가지고, 뭔가 좀 저쪽에서 구멍을 뚫어가, 저 밖에 나가면 이제 조립되거든요. 그런 과정입니다. 이거를 직접 보면은 약간 좀 정밀한 작업이지 않습니까? 예, 작업하는 게. 이거를 다 손으로 이렇게 직접 눈으로 재서하시는 예. 건가요? 제가 저 전부 다 마킹을 다 하거든요. 예. 마킹을 하게 되면 이제 구멍을 뚫는 거고요. 진만호 반장이 눈금을 새기면 회사의 막내가 바통을 이어받을 차례. 뭐 저 수고한다. 잘 되고 있지? 앞에 이거 막 치는 게 훨씬 낫지? 그런데 막내라고 하기엔 어쩐지 나이가 좀 있어 보이시는데요. 사실 남동우 씨는 나이만 막내일 뿐 경력 24년 차의 숙련된 기술자입니다. 일을 배우려는 사람이 없어서 만년 막내가 된 건데요. 막내 생활 지금 입사한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했으니까 지금 하면 한 24년? 5년 정도? 24년 5년이요? 24년 정도. 근데 막내시라고요? 네. 이게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걸 해가지고 이제 공고를 나오면은 이런 일을 해야 하는데 네.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 한때 그때 92년도만 해도 이런 데 보면 막 19살, 18, 20 많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계속 이제 나이를 먹고 이렇게 오면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육성이 돼줘야 하는데 바로 또 뒤에도 올라오고 해야 하는데 차단이 돼요. 이제 저 때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저 그 뒤에로부터는 육성이 안 돼요. 막내 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네. 막내 생활 오래 하면 좀 약간 좀 손해보는 그런 거 없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여기는 어쨌거나 보면은 기술이죠, 기술. 기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기계를 다 이렇게 보면 나이 드신 분이 다 있지만은 자기가 어느 정도의 이제 자신감을 갖고 기계 한 달을 이제 맡아가지고 이제 하는 일이니까 뭐 나이가 적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무시를 하고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만큼 이제 자기도 이제 그 어느 정도의 그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노하우가 쌓인다고 봐야죠. 취업난이 심각한 요즘이지만 공장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 위험하고 힘든 일은 인기가 없는 탓에 새내기 구경이 하늘의 별따기인데요. 동호 씨는 왜 이 일을 계속하는 걸까요? 재밌잖아요. 어쩌면 자부심도 생기고. 진짜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이게 돌 같은 게 이게 수공하는 사람들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돌 하나 갖다가 깎아가지고 예술 만들잖아요. 근데 저도 어쩌면 예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쇠에다가 제가 그걸 넣어주는 거예요. 심장도 넣어주고 그런 거. 근데 여기에서 제 단계 쪽은 전부 이쪽에 쫙 오게 되면은 마무리 단계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힘을 넣어줘가지고 약간 이제 나가서 조립만 되면은 작동이 됩니다. 그게 여기가 마무리 단계.
거기에 이제 쾌감을 느끼시는 거네. 그렇죠. 그런 거예요. 시끄러운 기계음과 쇠를 깎아내는 날카로운 소음 속에서 각자의 영역을 지키고 있는 베테랑 기술자들. 저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만큼 질 좋은 제품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오전 11시, 점심시간이 가까운 시각에도 밀린 물량 처리에 바쁜 공장이 있습니다. 2000년대 초 사상으로 이전해온 가구 회사인데요. 비교적 쉬운 공정이 많은 만큼 젊은 직원도 드문드문 보이지만 역시 섬세하고 중요한 단계는 베테랑 기술자의 몫입니다. 가위질 한 번에 소 한 마리 분량의 가죽이 잘려나가는 재단은 물론 흙에서 이물질을 걸러내는 미장일도 노하우가 필요한데요. 선생님 지금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이게 지금? 이게 흙 이제 따지고 나와가지고 미장하는 거예요. 안에 불순물 같은 거 주스내고 기포도 간 거 이런 거 같이 점검해가지고 다시 재생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안 힘드십니까? 하루 종일 이제 서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건데. 좀 하다 보면 힘도 드는 데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지만은 그건 자긍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취지가 안 된다 이러면서 일단 이런 일 뭐 조금 대고 하는 일은 안 하려고 그런다니까. 그래도 하면서 또 나름대로 있는 그 뭐 스펙 쌓고 이래가지고 좋은 데로 가고 이러면 되는데 무조건 안 하려고 뭐 조금 휴대 묻고 있는 이거 뭐 흥 이라는 건 안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재미는 있습니까? 세상에서 재미로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또 자부심도 가지고 또 여기서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면 숙달이 되면 또 크게 뭐 예쁜 점은 없고 또 회사에서도 그만한 또 복지 이번에 잘 해주고 일을 하니까 같이 일을 하고 때론 지칠 때도 있지만 그들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일터가 있고 또 지켜야 할 가족이 있기에 오늘도 힘을 내서 작업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일하다 말고 어딜 가시는 거죠? 아, 점심시간이네요. 종이 울리기 무섭게 구내식당으로 향합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던 직원들이 모두 모이자 구내식당은 금세 만석이 됐습니다. 매일 먹는 식당밥이 지겨울 만도 한데 좀 어떻습니까? 메뉴가 예, 네. 콩나물밥이라서 참 맛있게 보이네요. 뭐 점심시간인데 뭐 배 안 고프십니까? 배고프죠? 일하고 오전에 이제 맛있게 먹어야죠.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전 내내 서서 일한 만큼 아픈 다리도 쉬어가고 속도 든든히 채우는 점심시간. 네, 맨날 매번 뭐 동료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맨날 하시네요. 그죠? 네, 매일 아침 같이 먹죠. 밖에서는 안 드시고요. 밖에서는 점심시간은 안 나가죠. 여기서 계속 같이 먹죠. 아, 그래도 뭐 식사가 맛이 없다 이러면 밖에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동료 간에 이제 무슨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적에 뭐 참 날씨가 많이 덥다든가 그럴 때 뭐 시원한 걸 먹고 싶다 하면 냉면물에 해가지고 한 번씩 나가고 그렇죠. 오늘 뭐 식당 봐고 해도 맛있게 잘 나오는 것 같네 보니까. 예, 잘 맛있게 잘 나옵니다. 그런데 식사가 끝나자마자 자리에서 일어서는 사람들. 조금 더 먹어도 좋으련만 서둘러 식당을 빠져나가는데요. 어딜 급하게 가시나 했더니 장기를 두고 계셨네요. 1시간의 짧은 점심시간 동안 취미 생활을 즐기기 위해
식사는 20분을 채 넘기지 않습니다. 맞네. 아무것도 없네. 집중 안 되는 거지, 집중 안 되는 거지. 카메라에 있다고. 어? 카메라에서 집중이 안 되지지. 알다 생각하나? 아이, 뭘 봐줘요. 카메라 때문에 긴장해갖고 지금. 저마다의 방법으로 즐기는 휴식 시간. 회사 2층엔 탁구대가 있습니다. 와, 자세는 국가대표가 따로 없는데요. 쉬는 시간만큼은 편하게 쉬셔도 될 텐데 열정적인 탁구 경기가 계속됩니다. 평상시에도 탁구 많이 치십니까? 예, 잘 칩니다. 매일 칩니다, 매일. 안 힘드세요 일하다가? 너무 좀 힘들지만 재밌습니다. 남들 점심한테 좀 쉬고 하시던데. 이게 또 활력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밥 먹고 조금 쉬고 탁구 치게 되면 또 다음 작업 시간에 또 기대해야 되고 더 활력이 도는 것 같습니다. 대단. 식사 빨리 하시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빨리 탁구 치기 시작하고. 뜨거운 열기로 후끈 달아오른 점심시간도 있지만 뭐니 해도 휴식 시간은 허리 한번 쭉 펴고 여유를 즐기는 게 진리겠죠? 점심시간 불 꺼진 작업장은 시골 평상만큼 시원한 아지트가 됩니다. 선생님 안 주무시고 계세요? 참 잘 안 자는데 그냥 허리 펴고 누워 있는 거지. 아, 자리가 없네. 뭐하러 오신 겁니까? 아, 식사가 저 잠시 좀 쉬려고 왔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꽉 찼네요, 보니까. 아, 점심시간에 자주 이렇게 좀 쉬십니까? 네네, 잠시 눈 붙이고 나면은 컨디션도 좋아지고 작은 능력도 오니까. 네. 점심에 주로 뭐 어떤 걸 많이 하십니까? 주로 뭐 이렇게 요즘은 휴대폰으로 게임을 한다든지 이렇게 쉬신다든지 또 뭐 탁구도 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족구도 가끔씩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좀 많이 아쉽겠어요. 네네, 그렇죠. 네, 점심 시간이 제일 짧은 것 같아요. 일하다 보면. 고된 공장 일에 지친 몸을 쉬어가는 이 순간. 세탁실 옆 작은 골방은 세상에 둘도 없는 최고의 휴식 공간이 됩니다. 그 옛날 사상공단 노동자들이 머물던 작은 쪽방도 이 작은 골방을 닮았다는데요. 학장천을 사이에 두고 사상공단과 마주한 작은 동네. 이곳은 한때 사상 쪽방촌으로 통했던 새밭 마을입니다. 공장에 오폐수가 흘러들어 악취가 진동하던 학장천은 몇 년 사이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마을 재생 사업으로 생기를 되찾은 학장천 옆으론 여전히 새밭 마을의 옛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오래된 슬레이트 지붕을 얹고 다닥다닥 어깨를 붙이고 앉은 집들이 그 주인공이죠. 높다란 아파트 아래로 오래된 덩굴을 온몸에 휘감은 집들. 이곳은 1970년대 공장 노동자들이 거주하던 쪽방 단지입니다. 젊은이들이 사상공단을 떠나면서 새밭마을의 쪽방촌도 자연스레 빈집이 늘어났는데요. 지금은 사람이 살고 있는 쪽방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나마 인기척이 있는 곳은 독거노인과 이주노동자들이 머물고 있는데요. 9.9제곱미터, 약 3평 남짓한 이 공간에서 과거 사상공단의 노동자들은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옛 이야기를 찾아 마을을 돌아보다가 우연히 마을의 통장을 지냈던 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여기 있는 집들은 옛날에도 그대로 있었던 예, 집인가요? 그대로 있었어요. 이게 다 50년 넘은 집이라. 50년 넘은 집이라. 뭐 내가 이 28년을 통장하면서 애로만 했습니다. 인구수는 많고 지금은 이제 뭐 사람이 없는데 뭐. 언제부터 없었습니까? 예? 언제부터 없었습니까? 이 보면은 한 10년 전 넘었을 게요. 한 20년 가까이 돼요. 집주인들이 뭐 집 내놔도 안 팔리고 죽을 찌인기라. 세입자가 있나? 야. 얼기설기 엉켜있는 골목길을 따라 곳곳에 숨어있는 옛 쪽방들. 3대째 세반마을에 살고 있는 어르신을 따라 숨은 쪽방을 찾아가 봤는데요. 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이래갖고 어째 이래 불평이가 사람들 도로도 안 하고. 옛날에는 여기에 사람들이 다 살았죠. 예, 옛날 다 살았어. 다 살고 그래 이제 통장이 그 1호방, 2호방, 3호방 이래가지고 이 반적부에 적고 그래 찾아다니는데 이제는 뭐 인구가 영 없다. 저는 이 통이 많이가 갈라지고 이랬거든. 이제 통이 자꾸 인구가 없어지기 좁아져요, 자꾸. 예전에 지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로 이제 공장 다니는 사람들, 회사 다니는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로 갔나요? 어딜 갔는지 몰라. 버려진 쪽방엔 사람의 온기 대신 스산한 정막만이 맴돕니다. 사상공단을 찾아 고향을 떠나온 청년에게 따뜻한 잠자리가 돼주던 곳은 이젠 집보단 폐가라는 말이 어울리는 낯선 공간이 됐습니다. 한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마을 골목도 더 이상 인기척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사상공단의 일꾼들이 북적였던 그 시절, 예전 모습 그대로 마을을 지키는 건 다름 아닌 작은 구멍가게인데요. 아, 그러냐니? 아까 가희 아버지도 사갔는데, 천원. 어제 가희 아버지 거창 가신다 그러더만은. 거창 촌에 가신다 그러더만. 왔어요? 몰라요. 촌에 갔나 전화하니까 촌에 소리 안 나던데. 몰라, 촌에 간다고. 아래 갔는 것 같다. 맞다, 아래다. 근데 이제 동네에 이제 빈집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사람들 많이 살 때는 막 방을 3방 쓰고 뒤돌아보면 또 방 나오고 그런데 요즘은 이제 경기 침체되다 보니까는 빈 방이 많아요. 그래 이제 외국인들 공장에 숙소를 이제 정해놓고 그래 지금 세월을 하는데 외국인들도 거의 많이 떠나고 없어요. 이제 공장에 이제 일거리가 없고 그래 대놓으니까네. 규모는 작지만 없는 게 없는 영순 씨의 구멍가게. 이곳엔 아직도 그 시절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수에 가게가 몇 개 있었는데 이제 다 문 닫고 사람들이 안 사니까 문 닫고 유일하게 이제 여기만 이제 버티게 있는 거예요. 사장님 저 언제까지 하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냥 하는 데까지 할 거예요. 그냥 놀면 심심하잖아. 이렇게 하면 시간 가는 줄 몰래 사람들 대화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하셔도 되잖아요. 예? 다른 거 하셔도 다른 되잖아요. 할 건 뭐 있어요 좀? 그냥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하기 싫으면 이제 그만두는 거고 그냥 상관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낮에는 이제 회사 가고 없잖아요. 그래서 빈집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길거리 사람들이 없다니까 이제 퇴근 시간 되면 사람들이 좀 다니고 그 택배라든가 그리고 또 오면은 이제 이거 다 이제 보관소가 되는 거죠. 이제 이거 다 맡아놨다가 이제 집에 갈 땐 찾아가고 그래. 마침 오늘은 동생뻘 되는 제철 씨가 자갈치에서 산 가오리로 회까지 떠왔습니다.
지금 뭐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이제 점심 먹으려고 국수 삶아요. 양이 꽤 많은 것 같은데요? 예, 제 친구들하고 놀다가 삶아 먹으려고. 친구분들은 그럼 동네 주민이신 건가요? 예. 오늘의 메뉴는 가오리회에 잘 어울리는 매콤한 비빔국수입니다. 진짜 먹고 그 부가요, 섞어요. 그걸 비비라고. 이분이 바로 가오리회를 가져온 제철 씨인데요. 그거 전부 다 버려 나가라고 말고. 전부 다 버려. 가만 있어봐라. 와사비가 짜는 것은. 영순 씨와 투닥거리는 모습이 친남매를 보는 것 같죠? 이야기 보이시죠? 촬영 중입니까? 네, 촬영이요. 그럼 예쁘게 해야 되네. 그러면 예쁘게 지금 딱 좋은데요. 무슨 말씀을 무슨 간장은 나중에 타먹는 기고. 아이고. 여보 보자 잠깐만 짜트 먹. 아이고 지금 한국말 해라. 이 아줌마가 60년 살았다. 협박 살았다. 이걸 봐라. 이거 봐라. 물 좀 더 부어라. 한국말을 해야 되지. 볼멘 소리를 하면서도 가게 입구에 쭈그려 앉아 겨자를 개주는 제철 씨. 5년 전 마을에 온 제철 씨에게 영순 씨의 구멍 가게는 정을 붙일 수 있는 유일한 놀이터였습니다. 선생님께서 요리를 더 잘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조금 합니다. 어라? 그런데 면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는 이렇게 놀다가 애되면은 여러 친구 같이 놀아 먹고 그렇게. 너무 양이 많은데 몇 명이 오는 겁니까? 예? 몇 명분입니까? 지나가다가 한 그릇 먹고 가고 그렇게 해요. 장사는 안 하시고 다 퍼주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돌아가면서 뭐 물고 달기를 다 가져와요. 어찌나 손이 크신지 15인분짜리 면 한 묶음을 몽땅 삶아버렸습니다. 빨리 비벼왔나? 그 사이 영순 씨의 손맛이 더해져 매콤새콤한 비빔국수가 완성됐는데요. 아씨 우리 좀 열무김치까지 곁들인 영순 씨표 비빔국수. 정말 맛있겠죠? 지금부터 영순 씨의 눈에 띈 사람은 무조건 비빔국수 한 그릇 당첨입니다. 면이 배 크자. 나 조금만 줘. 배다 줄어붙나. 그래 니 너무 잘 싫어 그래. 와 미역이도 옛날에 많이 먹는데 그 배가 다 들어가 뻔다. 어디 가면 이 장도 가진다 소리 가면 저 혼자 다 먹는다니까. 가게 앞을 지나다가 얼떨결에 국수를 받아든 이분. 영순 씨 덕에 오늘은 혼자 점심을 먹지 않아도 되겠네요. 지금 뭐 하고 계신 걸까요? 동전 던지기. 신중하게 100원짜리 동전을 던지는 모습이 학창 시절로 돌아간 듯 즐거워 보입니다. 놀이의 규칙은 간단합니다. 선을 넘지 않고 가장 가깝게 동전을 던지는 사람이 이기는 놀인데요. 이긴 사람은 남은 동전을 몽땅 가져갈 수 있습니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도 동전을 던지는 동안은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시는데요. 한편 점심시간이 끝난 사상공단은 어떤 모습일까요? 잠시 멈췄던 기계가 다시 요란스럽게 돌아가는 오후. 오전에 찾아갔던 가구 공장은 오후 작업으로 분주합니다. 그런데 작업을 하는 직원의 얼굴이 조금 앳돼 보이는데요. 공장의 막내인 우현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곧바로 이곳에 취업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일하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 계속 일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쭉? 예, 계속 하고 군대 갔다가 다시 또 이 회사에 다시 왔습니다. 일찍 일을 시작한 덕에 군대에서의 인연을 제외하고도
옥현 씨는 벌써 경력 4년 차입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어린 나이에 산업 현장으로 뛰어든 건데요. 어때요? 주위 친구들은 뭐라고 해요? 주위 친구들은 굉장히 힘들어서 잘 안 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친구분은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세요? 저는 뭐 다 하는 일이 힘들고 뭐 해도 해보면 안 힘들고 하다 보면 잘 적응된다고 그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하죠. 선입견을 갖고 바라보는 사람도 덜어 있지만 옥현 씨는 이 일에 누구보다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입을 모아 취업하기 힘들다고 말하는 요즘 어린 나이에 맡은 바 일을 잘 해내는 청년들을 보고 있노라면 대견하기까지 합니다. 또래 친구들이 20대의 자유를 만끽하는 동안 정직한 땀방울을 흘려 사회의 보탬이 되는 청춘들. 우리는 이 젊은 친구들에게서 사상공단의 미래를 엿봅니다. 사상역 인근의 다문화 특화거리. 이곳엔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식당과 식료품 가게가 즐비한데요. 언뜻 평범한 슈퍼마켓처럼 보이지만 어느 것 하나도 평범한 게 없습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등 아시아에서 즐겨 먹는 음식은 없는 것 없이 다 갖추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 학생들도 한 번쯤은 꼭 들른다고 합니다. 고향 생각이 날 땐 음식만큼 위로가 되는 게 또 없겠죠. 인도에서 온 이 학생들은 두 손 가득 음식을 고르고도 한참 동안 진열대 앞을 서성입니다. K-팝을 사랑하는 두 사람은 뭘 골랐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시는 중이세요? 그냥 좀 인도 음식 먹고 싶어서 여기 좀 네. 장 보러 왔어요. 장을 보러 왔어요. 이 가게 자주 오세요? 네. 네,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인도 전통 빵 이거 빵이에요. 그리고 데저트 인도 데저트 굴랍 자문이라고 해요. 네. 이거는 과자인가요? 네, 이거 과자예요. 그리고 이거 우리 카리랑 같이 먹어요, 인도 빵. 인도에서도 자주 먹던 음식인가요? 네, 많이 먹었어요. 아, 이거 빵 같은 음식이에요. 매일매일 빵처럼 이거 먹어요. 말레이시아에서 온 집입니다. 오랜만에 방문인 만큼 큰맘 먹고 군것질거리를 잔뜩 골랐는데요. 이것은 가루로 샀어요. 오케이. 이거만. 네. 오케이. 안녕히 계세요. 한 무리의 여대생들이 다녀간 뒤 볼일을 보러 나갔던 사장님이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14년) 전 이주 노동자 신분으로 한국에 온 아시프 씨. 이곳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 아예 정착을 하게 됐죠. 저는 한국에 들어오는 거 14년 됐습니다. 14년. 그럼 가게 오자마자 가게를 차리신 겁니까? 아니, 한국에 들어올 때 회사 일을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돈 좀 벌다가 그때는 사업하고 있어서 사업하다가 열심히 하고 있어. 그래서 가게 있어. 처음 할게 한국에 회사 다녔어요. 그때는 어디 회사 다녔습니까? 부산 모라동에서. 거기도 사상공단 아닙니까? 네, 사상공단 맞습니다. 거기서 회사 다녔어요. 돈을 많이 버셨네요. 그거는 돈 거기 버는 것도 있고 가게에서 버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원래 야간 계속 일하면 월급을 좀 많이 받았어요. 거기서 야간 근무 많이 있었어요.
회사 다닐 때는 야간도 많이 있어서 그래서 그건 좀 멀었어요 회사에서. 어찌 보면 저 한국에 오셔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외국인들을 보면 비교해보면 성공한 케이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도 좀 있는데 그것도 한국에 와면 외국인 근로자들 내하고 똑같은 마찬가지 되는 사람들인데 한국에서 와면 열심히 하면 돈 많이 벌으면 한국에서 사업하는 거 할 수 있는데 아니면 자기 나라 가서 거기서 사업하면 한국에는 회사에서 열심히 하면 돈 잘 벌어요. 아시프 굴 사장님의 철학이 담긴 가게를 구경하다 보면 유독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집회들이 많은데 예. 이 집회들은 다 뭡니까? 여기는 우리 외국 손님들 와면 자기 나라고 다 붙이는 거는데 습해지는데 여기는 보이면 사우디아랍도 있고 인디아도 있어요. 그다음에 몽골, 파키스탄, 그다음에 키르기즈스탄, 그다음에 보이면 필리핀, 그다음에 이란, 그다음에 이라크, 그다음에 브루나이, 싱가포르, 그다음에 이탈리, 말레이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다 나라고 사람들 와서 그냥 선물 많이 주는 거는데 다 붙이는 거. 자기들 와면 이래 자기 나라 그 숲에 보면 기분 좋아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리하는 거 붙이는 거 아니고 그 손님들 자기들 직접 갖다 주고 자기는 그냥 해라는 거예요. 거기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이번엔 냉장고로 향하시는 사장님. 쪽지를 유심히 읽더니 부지런히 냉동된 음식을 꺼냅니다. 외국 식료품이 워낙 귀하다 보니 택배로 보내주는 물건도 제법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주문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네, 많아요. 우리 배달도 주는 거 많아요. 택배로 보내주는 것도 많아요. 두 개 다 우리가 해요. 한 달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우리 한 달에 뭐 이거 택배 보내주는 거 20개 좀 보내줘요. 택배도. 그다음에 배달도 우리가 많이 해요. 이거 부산에 하고 울산하고 경주하고 연산하고 배달 다 해요. 이슬람 교도를 위해 알라의 이름으로 마련된 고기를 할랄 푸드라고 부르는데요. 종교적인 이유로 시중에 파는 고기를 먹을 수 없는 무슬림에겐 없어서는 안 될 식재료입니다. 더군다나 이슬람 교도인 파키스탄 출신 사장님이 직접 판매하는 할랄 푸드라서 인기도 많다고 하네요. 사장님도 예전에 사상공단에서 일을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원래 일했어요. 가상군단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지금 일하시는 분들,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면은 그래도 좀 이제 감회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 동생들도 뭐 그런 거 좀 생각하면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자기들 외국 와가지고 자기 나라로 또 보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런 것도 많아서 그래도 자기 나라는 물건 다 있어서 뭐 사가면 뭐 자기들 좀 기분 좋아요. 그런 거. 고향이 그리울 때면 허기진 마음까지 채워주는 엄마의 손맛이 그리워지는 법인데요. 그래서 사상을 찾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이 식당을 자주 찾는다고 합니다. 가게 입구에 큼지막하게 걸려있는 액자엔 단골 손님들의 사진이 빼곡합니다. 가게를 찾는 고향 사람들과 모두 친구가 되다 보니 이렇게 기념사진도 늘었습니다. 오늘도 한 무리의 고향 친구들이 가게를 찾았는데요. 주문을 받는 것부터 요리까지 사장님 혼자 도맡아서 하는 1인 식당입니다. Sate kambing 2, terus bebek goreng 1, ayam bakar 1, terus ininya. 헬다 씨는 한국인 남편을 만나 정착한 인도네시아 사람입니다. 재료는 어디서 구우시는 거예요? 예? 재료는 어디서 구우시는 거예요? 재료. 제로? 예. 그 냠냠 그 원래 인도네시아 거예요. 인도네시아 거예요? 예. 한국에 파는 재료로. 한국에 그냥 여기 참기름, 그 참기름, 그 간장 조금, 그리고 인도네시아 케찹. 케찹 방어.
인도네시아풍 양고기 꼬치와 해산물 볶음면을 만드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원래 요리를 좀 좋아하셨어요? 예. 우리 많이 좋아하는데 요리 때문에 왜 식당을 오래 만들어? 예. 누구한테 요리 배우셨어요? 아, 그냥 제가 생각해. 아, 그 생각대로? 예. 이거 인도네시아 음식이잖아요. 예. 한국 사람도 많이 좋아해요. 이게 뭐 전통 요리 이런 건가요? 예? 전통 요리 같은 건가요? 인도네시아 요리? 그냥 인도네시아 그냥 그렇게 좋아. 요리 좋아해요. 부산에서 만나는 오리지널 인도네시아 음식. 볶음면과 볶음밥은 물론 양꼬치까지 한 상 가득 차려졌는데요. 오랜만에 고향 음식을 먹는 만큼 인증사진은 필수. 각자 음식을 받아들곤 말없이 식사를 시작합니다. 어때요? 고향에서 먹던 그 맛이 나나요? 맛있어요. Indonesia banget. Inyan tese 이거 samnyem tese, onion teseo. 이거 onion. 이거 samnyen. Inyan 똑같아요. 식사하시면 고향 생각이 나세요? Ah, pikirnya makan di sini mikir di Indonesia apa gimana? Pikir seperti di Indonesia gitu makan. Saya ke Indonesia, corong. Katanya. Ya 똑같아요. serasa makan di rumah. 집에 밥 먹고 똑같아요. 고향 사람이 해주는 음식을 먹으며 잠시나마 인도네시아에 있는 듯한 행복한 상상에 빠져보는 시간. 따뜻한 고향 음식을 먹으며 한 주간 쌓인 피로도 힘껏 삼켜내 봅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공장에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동료들이 모두 퇴근한 시각. 야근 당번들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곧바로 철야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공장의 소음을 자장가 삼아 사상공단의 밤이 깊어갑니다. (1970년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에 있던 사상공단. 세월의 흐름 속에 찬란했던 지난날은 추억이 됐지만 여전히 그곳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 사상공단은 내일도 힘찬 기계 소리를 이어가겠죠.